오늘도 한 노인이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72세 김모 씨. 에어컨도 없는 단칸방에서 손에는 텅 빈 통장을 쥔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10년 만에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났죠. 충격적입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퇴자 8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중 절반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런 비극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30년간 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했던 저는 67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2억, 국민연금 180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깹니다. 습관이 무섭더군요.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양복을 걸어둔 옷장은 이제 먼지만 쌓여갑니다. 아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켭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퇴직 후 6개월. 통장 잔고는 벌써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더군요. 자식들은요? 다들 제 살기 바빠. 연락도 뜸합니다.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박 부장이 은퇴 2년 만에 혼자 살던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됐다더군요.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는 달라질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TV 보다 잠드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도 급격히 나빠진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은 뭐 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TV를 보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데 베란다로 날아든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행복드림 복지관.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은행 간부 출신이 복지관은 무슨 하고 코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24%가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 복지,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든 잡으시겠습니까?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일찍 친구 만나러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 문득 어제 본 그 전단지가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하면서도 전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실버댄스, 스마트폰 교실.
캘리그라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전단지 한 장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오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이 아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러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어? 김 부장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퇴직하기 전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계시던 최 지점장님이었습니다. 민망함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최 지점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그런데 뜻밖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부장님, 저 여기 댄스반 회장이에요. 6개월 됐죠. 들어오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행에서 늘 완벽한 슈트 차림이던 그분이 댄스반 회장이라니. 최 지점장님은 저를 댄스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교수님, 회사 임원, 공무원, 다들 저처럼 평생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부장님도 함께 하시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댄스 교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지관을 둘러보며 충격적인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70대 할머니들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계셨고, 이술반에서는 전직 경찰서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80대 할아버지가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고 계셨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달라져요. 최 지점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분들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제가 아침마다 거울에서 보던 그 무기력한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부장님도 같이 가시죠? 거절하려는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밥솥밥이 아닌 복지관 급식을 먹었습니다. 평생 호텔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던 제가 복지관 식당에서 카레라이스를 먹는다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카레라이스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일은 요가 수업도 있어요. 오실 거죠? 최 지점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나 복지관 다닐까 해. 뭐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더군요.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 전단지는 정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복지관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한 달 만에 온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주말에 복지관 댄스 발표회가 있거든요. 최 지점장님과 연습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추기로 했는데. 아빠,
이번에 승진했어요. 집에 가서 한턱 쏘고 싶은데 승진이라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했죠.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때 복지관에서 만난 박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30년 동안 회사에서 버틴 것도 주말도 없이 일한 것도 다 자식들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박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빚쟁이처럼 굴면 안 돼요. 그날 복지관 상담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교수님, 전 자식들이 은퇴하고 외로운 저를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제 살기 바빠서 전화도 뜸하고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 한 장, 손주들과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댄스 배우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 배우니까 손주들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번에 춤 영상 올린 거 봤어요.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들한테 뭐라고 답장할까요? 박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아들, 미안한데 이번 주말엔 아빠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대신 다음 주에 내가 한턱 쏘마. 네 승진 축하한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온 답장. 네? 아버지, 무슨 약속이세요? 호기심 생기는데요? 이번엔 제가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깊은 숨을 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댄스 공연이 있어. 아빠가 첫 무대거든. 1분, 2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리고 5분 후, 헐.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영상 꼭 찍어주세요. 다음 주에 뵐 때 보여주시고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자식들의 관심, 사랑. 하지만 그건 제가 채워줘야 할 제 마음의 구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말 복지관 강당은 발표회를 보러 온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무대 순서가 다가왔죠. 긴장된 마음으로 커튼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첫 무대인데 와서 깜짝 놀래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 노력하니 오히려 그들이 먼저 다가오더군요. 무대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들은 휴대폰으로 열심히 촬영했죠. 공연이 끝나고 들은 첫 마디. 아버지, 이제 제가 자랑스러워할 차례네요. 그날 밤 복지관 밴드에서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딸아이가 보내준 카톡. 아빠, 댄스 영상 봤어요. 우리 아빠 최고. 다음엔 저도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이제는 압니다.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 자식들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다음에서는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행복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기.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었더니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가는 길에 만난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이게 제 감사일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처음엔 정말 쓸 게 없었습니다. 평생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만 써오던 제가 감사일기라니, 더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적는다는 게 어색하기만 했죠. 철수 씨,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복지관 행복심리 상담사 김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일기를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된장찌개 정말 맛있더라고요. 30년 연봉 계산하듯 매일 먹던 아내의 된장찌개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봤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맛있다고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행복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엔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서 행복을 찾는다니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전직 대기업 임원이셨던 항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아침에 양치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내 이가 아직 멀쩡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 찾아온 정막,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작은 행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난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동네 고양이가 좋아요. 전 손주랑 영상통화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요가 수업에서 다리를 쭉 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웃는 게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거죠. 어느 날은 감사일기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큰 행복이란 게 결국 이런 작은 행복들의 합이었다는 걸. 여보, 우리 내일 등산 갈까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먼저 등산을 가자고 한 건 처음이거든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거미줄도, 길가에 핀 들꽃도, 손주가 그려준 서툰 그림도.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회원들과 함께 행복 사진전을 열었거든요. 각자가 발견한 작은 행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내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습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이더군요. 전시회에 온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행복하세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 왔나요? 돈, 명예, 자식들의 성공. 하지만 정작 제 곁에 있던 행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고민하던 그 일기장이 이제는 한 페이지가 모자랄 만큼 가득 찹니다. 오늘의 감사일기.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찾은 새로운 즐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인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 이거 상추 좀 가져가세요.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복지관 텃밭에서 만난 오 여사님이 건네주신 상추 한 봉지.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직접 기른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 여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던 제가 흙을 만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빈 화분이 있는데 거절하려는 순간 오 여사님이 건네주신 상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이게 정말 마트에서 파는 상추랑 같은 건가요? 오 여사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이건 사랑으로 키운 거니까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게 싫어서 아내가 사다 준 장갑을 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흙 속에 씨앗을 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이게 정말 자라날까요? 기다려보세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건 기다림이에요. 한 주, 두 주, 매일 아침 복지관에 들러 물을 주고 새싹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보, 빨리 와보세요. 새싹이 났어요. 마치 첫 손주를 본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해가 뜨기 전에 텃밭에 가면 이슬 맺힌 작은 새싹들이 저를 반겨주거든요. 또 하나,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원예 유튜브를 보고 채소 재배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며칠 전에는 제가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손주가 달린 첫 댓글.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철수 씨, 이거 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배운 건데 이렇게 하면 상추가 더 잘 자란대요. 아, 그래요? 저는 요즘 스마트팜에 관심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들이 오갑니다. 전직 의사, 교사, 회사원, 직업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텃밭에서는 모두 같은 농부가 되더군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실버 파머스 마켓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는 날이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무언가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숫자와 고고서로만 평가받던 제가 이제는 작은 채소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다니. 얼마 전에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가르쳐 달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 씨앗은 언제 자라요? 우와, 토마토가 빨갛게 됐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찾은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의미였던 거죠.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다음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영상 100만 뷰 넘었어요. 손주가 들고 온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가 복지관 친구들과 찍은 실버 챌린지 영상이 떴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오늘은 제가 은퇴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3가지 인생의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뿐입니다. 1년 전 저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텃밭을 가꾸고 댄스를 배우고 유튜브 영상도 찍었죠. 심지어 어린이집
아이들의 선생님도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첫날을 살 수 있어요. 복지관 김 선생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둘째,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퇴직금이 늘어나길 기다렸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듯이 행복도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행복은 자라났죠. 오늘 할아버지가 기른 상추로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보낸 이런 문자 한 통이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걸. 요즘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를 만들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스마트팜 자격증에 도전하려고요. 철수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인생 선배니까요. 얼마 전 복지관 송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찍은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과 지금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나란히 걸어뒀죠.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은퇴가 두려우신가요? 나이 드는 게 걱정되시나요? 외롭고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샐러드 어때요? 이제 저는 출근합니다. 복지관으로요. 오늘도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